우리 국회와 규제기관이 구글의 갑질에 연이어 제동을 건 바가 있죠. 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도마에 올랐던 카카오는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상생기금을 조성하면서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효과로 승승장구해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곤경에 처한 양상인데요. 관련한 내용을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했던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금융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중국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겪었던 순환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알리바바의 모회사 엔트그룹이 상하이와 홍콩 증시 IPO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주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이를 갑자기 막아버렸죠. 마윈이 중국 은행어의 영업 방식과 관련 법제도 인프라가 전당포 수준이다라고 강력하게 혹평을 했는데 그러다 시진핑의 영린을 거슬렀던 거죠. 엔트그룹은 이제 잦은 헌납 형태로 일부 국영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높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기부해 사회 발전에 써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알리바바나 디디 출신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조 단위 기부금을 이미 냈습니다. 이후 텐센트, 네디즈 등 인터넷 게임에 기반한 서비스 업종이 타깃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당분간 중국 내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는 없다고 두 회사에 통보한 바 있는데 공동부유 위에 돈 더 내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예, 중국에서는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또 연관이 됐던 게 이익공유제 관련한 얘기들도 충분히 있었잖아요. 예. 지난해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왔던 이익공유제를 연상시키는 대목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으로 더 많은 수혜를 누렸다. 이익을 본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풀어서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당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이에 호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글의 앱마켓 갑질 방지법 이게 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가 되면서 이것도 화제를 모았었지 않습니까? 예. 구글 앱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이 결제 수단을 구글페이만 쓸 수 있게 하고 페이 사용료 명목으로 앱 수익의 무려 30%를 가져갔는데 이제 구글페이 외의 결제 수단도 쓸 수 있게 법으로 못을 박아서 이 같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그 모바일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OS를 그동안 공짜로 제공했고 심지어 안드로이드 OS를 그 제조사들이 변형 OS를 써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OS 정품만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OS만 써라. 그렇지만 우리 구글 플레이와 구글 검색,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OS 정품 쓰는 곳에만 주겠다. 이러다 우리 공정위한테 어제 과징금 2천억 원을 두들겨 맞았죠. 이전이었으면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이 같은 입법이나 제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정부도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연이은 구글 때리기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관련된 논란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인터넷 그 재벌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이것도 네이버든 카카오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 국민들이 다 쓰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 플랫폼이 벌어다주는 막대한 수익으로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신사업을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용자 집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재벌 기업들이었으면 이런 식의 확장은 문어발 확장이라고 욕을 먹었을 텐데 벤처에서 출발한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반 확장은 대체로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너무 커졌죠. 코스피 시총 순위 빅4 자리를 반도체 빅2 그리고 플랫폼 빅2가 연이어 차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주어졌던 관대한 시선은 사라지고 공평한 혹은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바람직한 사업 확장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그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기준점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순수히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진출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 베이커리 혹은 춘식이 떡볶이 이런 프랜차이즈를 내는 게 아니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카카오든 네이버든 무슨 사업을 해도 막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구축한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과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동일 카테고리에 함께 입점해 오픈마켓 형태로 경쟁을 하고 카카오는 수수료를 받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모델일 때 카카오가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노출 방식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독점 초입에 들어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급격한 호출 수수료 인상 같은 문제는 좀 달리 봐야 할 지점이 있고요. 이런 걸 판단하라고 공정위가 있는 것이죠. 카카오의 확장을 문어발 혹은 지네발 확장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겠는데 이에 앞서서 생계형 접하 업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가 우선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카카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하게 됩니다. 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이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서 일가의 어떤 사적 이익 편취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경영권 승계 얘기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형태입니다. 이 회사가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분에 김범수 의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분 13.5%를 더하면 23.5%의 지분을 보유해서 경영권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죠. 공정위가 카카오와 K큐브 홀딩스 사무실의 현장 조사를 다녀온 건 김 의장과 혈족들, 특수관계인들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그 무수한 법인 목록과 지분 변동 현황 등 관계자료 제출이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또한 사견입니다만 김 의장은 논란이 일기 전 이미 사재 5조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상당량의 주식을 이미 증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성향을 감안하면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K큐브 홀딩스 주요 사업 목적이 이제 금융업으로 변경된 탓에 이제 금산분립 원칙이 적용되게 됐죠. 이 때문에 김 의장이 K큐브 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의 의결권은 배제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지분을 배제한 개인 지분율 13%만으로도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구조여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세간에서 바라보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참 그리고 김 의장이 친족들에게 준 주식 수가 전체 직원들에게 제공한 스톡옵션보다 많다라는 직원의 불만 섞인 글을 저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영권 승계 얘기나 사익 편취 얘기는 계속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여기는 어찌 보십니까? 오늘 또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보니 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산을 제게 주지 않으시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러신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지는데요. 증여세를 다 냈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거랑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현재 지분 구조를 감안하면 김 의장이 보유한 개인 지분 13%를 20대인 두 자녀에게 반반씩 상속하고 두 자녀가 싸우지 않고 이 과정에서 세금으로 내는 출혈까지 감안해도 두 자녀가 뜻을 하나로 모으면 마음만 먹으면 경영세습도 가능한 구조긴 합니다. 물론 먼 미래 일이고 그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지 않고 김 의장의 의중 두 자녀의 경영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더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